자, 34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라고 되어져 있고 반가로 1번에 보시면 관련 원가, 오른쪽 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보시면 비관련 원가라고 되어져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인데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쪽으로 가면 아마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또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길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걷다가 한 여기쯤에서 이제 갈림길을 만난 거예요. 갈림길을. A라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길도 있어요. 이렇게. A랑 B 둘 중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A냐 B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려면 A나 B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 A를 선택하면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벌들이 나온대요. 막 말벌집 뭐 이런 것들이 막 중간중간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아무래도 A로 가는 게 조금 꺼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B로 가면 어떨까? B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말벌들이 집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B라는 길도 어차피 동일하대. 그렇다고 한다면 A랑 B랑 뭘 선택하든지 간에 어차피 벌은 만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벌이라고 하는 요소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들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반면에 A라는 길을 선택하면 벌만 나오는데 B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 벌의 꿀을 노리고 곰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곰은 고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곰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 B를 선택했다면 죽을 거 아니에요. A로 가야지 당연히 이제는. A랑 B랑 서로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 다른 요소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 감을 갖고 읽어볼게요. 관련 원가. 관련 원가는요. 첫 번째 줄에 의사결정 대안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될 미래에 기대되는 원가랍니다. 다르게 라는 세 글자 체크합시다. 다르게. 방금 전에 그 곰이죠. 곰. A에서는 안 나타나고 B에서는 나타났으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 관련 원가. 반대로 반가로 이번에 비관련 원가요. 35페이지. 의사결정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거기다가도 체크를 좀 합시다.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 걔네들은 비관련 원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예시상에서 벌, 그죠? 벌이라고 하는 요소는 A든 B든 어차피 똑같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요소니까 이 녀석은 우리가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더라라는 의미에서 비관련 원가라고 부르자는 거죠.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관련이냐 비관련이냐라는 거를 따지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요걸 따지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좀 별도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가로 1번의 관련 원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동그라미 2번은 좀 나중에 봐도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뭔가 포기하게 되는 것들, 걔네들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한 대안을 제외하고 선택되지 않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의 가치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기회비용을 경제학적인 의미로 좀 정의를 내린 거고요. 우리는 이제 회계학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포기해서 아까워 죽겠는 거 이걸 그냥 기회비용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 배울 때 그때 좀 우리가 같이 보면 되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관련 원가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는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이제 고려하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기회비용은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지 돼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지금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오늘 세무사 종합반이 개강을 한다는데 가서 강의를 듣고 내가 세무사 시험을 볼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하셨던 거죠. 그죠?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건 학원비, 책값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돼요. 왜? 공부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그 돈 안 써도 되는데 공부하자라는 결정을 하신다면 책값이건 우리 뭐 수강료건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안 간에 차이가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누구도 내가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월화수목금 평일날 내 밥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고려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그런 것들은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간에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차피 차이가 없으니까 비관련 원가다 그런 소리야. 되셨죠? 자,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 결정을 굳이 내리는 바람에 많은 걸 포기하고 있거든요. 포기해서 아까워 죽겠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주중에는 맨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잠도 모자라 죽겠는데 주말에 좀 몰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 요새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여튼 내가 어디가 좀 주말에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내가 못 놀러 갔다. 요새 이렇게 썸 타는 사람과 내가 데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와 있다. 이런 뭔가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사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한테 너무나 커서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차마 내리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즉 내가 뭔가 포기하게 돼서 아까워 죽겠는 거 그런 것들도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니까 걔도 관련 원가다 이런 소리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거기 반가로 이번에도 비관련 원가의 동그라미 1번 메모로 원가 좀 봅시다. 메모로 원가 읽어볼게요.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 걔네들을 메몰 원가라고 부른대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생긴 길을 쭉 걷다가 한 여기쯤 왔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요만큼은 이미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걸어오면서 제가 중간에 밥 먹느라고 100원을 쓴 거지. 그럼 100원을 이미 썼다라는 건 과거에 발생했으니까 안 바뀌어요. 이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과거에 100원을 썼다라는 그 팩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A랑 B 두 가지 대안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100원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관련, 비관련? 비관련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메모로니까 이것들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인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3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괄호 6번에 가치 사슬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 괄호 7번에 보시면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거기 통제라는 말에 표시하시고 필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요 말 좀 표시합시다. 통제는 뭐랑 같다? 성과평가. 앞으로 이제 성과평가라는 말이 나오면 통제라는 말이 군데군데 많이 따라올 거예요. 좀 전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봤으니까 이제 성과평가 관련된 분류도 하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과평가와 관련된 분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좀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통제 가능 원가래요. 통제라는 말 결국 뭘로 바꿔도 된다고요? 성과평가. 그럼 성과평가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성과평가 가능 원가.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통제 불가능 원가는요. 성과평가 불가능 원가.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성과평가 가능 원가이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경영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뭐래요? 고려를 해줘야만 된대.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통제 불가능 원가인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경영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성과평가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 통제 가능이냐 통제 불가능이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왜 얘네 둘이가 연결되는 말이냐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그냥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즉 커피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커피 한 잔 사왔어요. 저는 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얘를 저는 통제가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이 커피 통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설마 그죠? 아무리 커피가 마시고 싶어도 설마 이게 지금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 나와서 커피 마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불가능하겠죠, 통제하는 게. 그러면 이 커피를 제가 만약에 강의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쏟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원 담당자가 화가 난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따지는 거야. 왜 커피를 여기다 쏟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 여러분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통제 가능한 건 누군데? 전데. 이걸 쏟는 건 제 잘못이고 뭐가 됐든 간에 제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통제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의 잘못인 건데 나는 통제 권한이 없는데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 이런 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1장 원가관리에게 일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뒤로 쭉쭉 가셔서 2장 얘기 좀 볼게요. 2장.